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경주 예술전당 CEO 서밋 현장에 등단했습니다.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바로 연설대로 오르는 게 아니군요. 그렇네요. 보통은 연설대로 올라가면 바로 연설을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한번 쭉 둘러보는 모습입니다. 재계 리더들을 한번 이제 다 쭉 훑어보고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네요. 뭐 좋긴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자기 앞에 줄을 세워서 그렇게 예우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서 전 세계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훌륭한 나라, 훌륭한 분들을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생각합니다. 정말 비전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분들, 또 산업을 이끌고 있는 분들과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국가입니다. 비즈니스 리더분들, 아태 지역에 있는 비즈니스 리더분들 정말 놀라운 분들입니다. 많은 친구분들이 여기 계시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서밋을 주최해 주시는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죠? 오늘 오후에 회담이 있을 건데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좋은 친구이자 우방입니다. 또 이 아름다운 도시를 보고 있으니 정말 놀랍습니다. 전 세계에서 좀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과 같은 경우 경제 발전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산업적으로 기술적으로 강대국이 되었죠. 또 민주사회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속시키면서 계속해서 발전을 이룩하고 있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문명적으로도 축하드리고요. 전 세계가 이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한국이 무엇을 이룩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도 이런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거죠. 다른 국가들도 하고 싶지만 한국처럼 똑같이 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또 정말 특별한 분들이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축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마코 루비오 장관님, 네,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국무장관님 어디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훌륭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장관님 어디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만나 뵙는 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협상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죠. 여러분들도 좋은 협상가지만 우리 또 상무부 장관 정말 좋은 협상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제머슨 그리어스 장관님 또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죠. 또 한국에 계시는 김정건 장관님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제 직원분들이 저희 동료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정말 터프한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만 수위를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여기 계시는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 방도 정말 아름답네요. 정말 훌륭한 분들 저 위쪽에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손 흔들어 주시는 분들 또 감사드립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에이펙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우리가 공동의 이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기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과 함께 또 미국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4년 만에 상당히 어려웠던 많은 그러한 기간 이후 우리는 다시 한번 견고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그러한 것을 오늘 오후에 보여드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도 1년 전에는 저희 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죠. 어떤 분들은 미국이 죽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영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그 용어 중에 우리가 제일 핫한 국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가장 강력한 경제가 됐고요. 또 가장 강력한 국방 또 우방이 되었고요. 그 어떠한 나라보다 강력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황금기가 다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요. 9개월도 되지 않아서 1년도 되지 않아서 정말 놀라운 것을 이룩했습니다. 새로운 투자로는 18조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기존 행정부에서는 불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국에 대해서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18조 달러이고요. 그보다 더 올라가서 20조, 21조까지의 투자도 미국으로 유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임을 한 이 두 번째 재임 기간 중에 올 한 해가 끝나기도 전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가장 강력한 경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죠. 정말 훌륭한 정책,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코트 발센케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개월 만에 주식시장도 강세이죠. 어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GDP 성장률이 2분기에 대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지붕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숫자, 전에 보지 못했던 숫자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간 중에는 전환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혁신적인 변환기 중에서 3.8%의 GDP 이러한 것이 2배, 3배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기간 중에도 사실 이보다 훨씬 더 적은 1%, 2% 이 정도의 GDP를 성장했었는데 이제는 4%에 가까운 GDP고요. 다음 분기에는 4%를 넘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얼마나 될지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저 다양한 계획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또 토요타의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에도 토요타 회장께서 100억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6개, 7개의 주에 이러한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가들을 우리가 AI 분야에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9개월 만에 6억 명의 미국인들이 더 이상은 식량 보조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내려갔죠. 가스 가격도 내려갔고요. 또 식료품 가격도 내려갔습니다. 모기지율, 그 대출 금리도 내려갔습니다. 물론 연준 의장이 좀 무능해서 어려움이 있죠. 항상 그 느린 의장 때문에 너무 느린 파월 의장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몇 달만 지나고 나면 이제 이 문제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좀 더 나은 사람이 임명이 되게 된다면 말이지요. 우리가 아니라면 그 다른 어떠한 국가도 사실 잘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저희가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해 왔는데요. 지금은 28위입니다. 그래서 2년 전, 1년 전하고 비교하면 지금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요. 상당히 좀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좀 나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보니까 좀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1살, 2살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젊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은요. 주식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내려간다고,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요, 어쨌거나 우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발표하면은요,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우리가 잘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연준이 더 이상은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 3년 후에는 더 이상은 물가, 인플레이션 문제는 없을 거고요. 당연히 이제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물가 문제는 기존 행정부에서 계속 이어진 거였죠. 그래서 최악의 물가 상황을 가지고 제가 이 행정부를 시작했습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저에게 이것을 넘겨준 건데요. 2.7%
정도로 이제는 물가가 내려왔습니다. 0%는 우리가 원하지 않죠. 1에서 2% 정도의 물가를 우리가 원하는데 여기에 지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최악의 그런 물가 상황을 겪긴 했지만은요, 이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성 또 제조 이러한 것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는 5배 높습니다. 철강 생산도 115만 배, 15만으로 올라갔고요. 또 석유 생산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청정한 석탄에 대한 생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시 석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석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석탄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석탄이라고 부르면은요, 뭔가 PR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자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석탄입니다. 그래서 석탄이라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이 길어졌죠. 제조도 계속해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TSMC 같은 경우에도 최초로 첨단 블랙웰 칩을 생산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100% 미국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젠슨 황 대표도 아주 훌륭한 분인데요.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분 너무 훌륭한 분이죠. 이런 칩을 만드시는데 10년 정도 격차를 가진 첨단 칩을 개발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훌륭한 제조 시설을 미국 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텍사스주를 거쳐서 여러 칩 생산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과 물결들은 미국의 일자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태어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90만, 거의 200만 정도의 일자리를 새로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숫자를 만들어낸 사람은 기존에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정권을 이어받았을 때보다도 훌륭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AI 제조 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 규모가 전무후무합니다. 물론 쇼핑몰 같은 여러 쇼핑 시설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은 이 빌딩을 만들기 위해서 500억 달러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돈인데 그리고 많은 정보가 처리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힘내시라고 잘하시라고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분들 그리고 선구자적인 비전을 가지는 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것이 항상 모든 국가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전력 생산 그리고 에너지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도 혁명적으로 AI를 예측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전력과 전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 국가가 이런 전무후무한 생산 그리고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그 잠재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정말 맨하탄만큼 큰 규모의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공장은 아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는 같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설비도 동시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전을 하면서도 실제로 만드는 생산과 제조 시설이 동시에 돌아가는 기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빠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10년, 15년, 20년 정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미리 15년 만에 모든 것들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이라든지 개통 연결에 있어서 지연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없이 동시 동작으로 전력 계획까지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발전 공장들도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들이 발전을 하죠. 발전 회사가 붙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들이 같이 발전을 한다는 건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고 처음으로 들어본 첨단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량의 발전 시설을 겸비한 제조 공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력을 다시 개통으로 그리드로 판매하는 시스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게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제조도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통해서 200년 된 개통해서 전력을 담당하는 것이 어렵고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동시 계획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역사상 이런 획기적인 계획은 처음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사를 돌아보시면 미국이
많은 엄청난 놀라운 것들을 해왔습니다. 발전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훌륭한 파트너이고 우리는 결혼을 한 것처럼 아주 특별한 관계와 우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칩을 만들어내는 제조에 있어서도 한국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보시면은 세계 전쟁 때도 거의 조선 산업이 미국을 돌아보시면 하루에 한 대씩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조선 산업을 다시 부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발전하고 부흥한 조선 사업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관련 업에 종사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투자를 하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쉽야드가 될 예정입니다. 10년 전에 좋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조선서였는데 잘못된 경영으로 인해서 또는 시기의 잘못 또는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리더십이 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면서 이런 조선 산업을 잃어버렸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은 다시 새롭게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은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번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부가 생기고 그 누구보다도 번영한 국가들과 시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쟁도 있고 많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계속 하는 대로 해서 잘된 국가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 정말 큰 격차로 이번 선거를 이겼습니다. 많은 표의 격차가 있었고요. 정말 이거는 조작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격차로 이겼습니다. 저희가 뭐 1% 낮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비슷하다 박빙이다라고 했지만 실제 뚜껑 열어보니 결과가 달랐습니다. 제가 한 7% 정도의 표 격차로 이겼고요. 그리고 몇백만 뷰의 차이로 전체 국민 투표에서도 이겼습니다. 선거 인단수에서도 제가 많은 격차로 이겼고요. 그리고 각각의 카운티를 보시면 수천 개의 카운티 에서도 제가 이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2,700대 500 이 정도 격차로 제가 승리를 거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750개 자치구에서 제가 이겼고 상대 후보는 525개 선거구에서 이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화당이 다시 미국에서 재집권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사실 다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 선거 제도이기 때문에요. 저희 행정부는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무능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달성이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들어오시면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서비스를 얻게 되실 겁니다. 빠른 허가가 주어질 거고요. 그리고 환경도 물론 잘 지켜야겠지만 빠른 속도를 저희는 보장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짓고 계속해서 만들고 모든 것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제조가 될 수 있도록 할 거고 비즈니스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결과가 잘 나와야 되고요.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걸으면 되는 겁니다. 세제 혜택도 잘 줄 거고요. 에너지 가격은 가장 낮게 유지할 것입니다. 저희는 에너지가 풍부한 국가입니다. 미국을 보시면 정유, 가스, 석탄 모두 합쳐서 전지구상 그 어떤 국가보다도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입장에서도 가장 규제가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첫 번째 행정부를 첫 번째 일기 취임 때 그 어떤 국가보다도 낮은 규제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첨단 기술을 가능하게 했고 그 어떤 국가보다도 빠른 기술 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공정무역뿐만 아니라 관료주의를 타파를 하면서도 항상 왜 안 돼? 노라고 할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안 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항상 긍정적으로 예스라고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악관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들을 계속해서 혁신하고 타파해 나갔고요. 좋은 그리고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서 미국의 야심찬 목표를 이루고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강력한 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군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무기 관련돼서 저희의 훌륭한 파트너 중에 하나입니다. 비행기도 그렇고 선박보다도 저희 선박 말고는 거의 다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선박 부문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고요. 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고 선박도 곧 저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철강이 필요합니다. 알루미늄도 필요하죠. 필요 없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어떤 국가가 필요 없는 것들도 있지만 분명히 필요한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철강입니다. 철강도 저희가 다시 재건시키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 부분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부문에서도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철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 1위가 조만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엄청 크게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가 물론 있긴 하죠. 관세 문제도 아직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빌더의 국가, 새로운 혁신가의 국가인 그 유산을 다시 이어받아서 과거보다 더 잘하고자 합니다. 처음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몇백 년 그때의 이력보다 더 멋진 길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성공을 만들어 갈 겁니다. 제가 1월에 말씀을 드릴 때 7월에 말씀을 드릴 때 저희 아카이브를 보면서 기록물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세금 인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39%에서 이제 이것을 더 감세를 많이 시켜서 21%까지 내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가정에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제조업체들 또 기업들 여기 계시는 분들 같은 분들에게도 100% 모든 새로운 공장이나 또 물품에 대한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100% 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용 처리해 준다는 것이 엄청난 혜택을 가져올 거라 생각하고요. 이것은 10년의 기간 동안 앞으로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한다는 것은 1년 지금 진행을 해보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의 행정 명령을 통해서 많은 규정이 이제 철폐될 텐데요. 제가 과거에 첫 번째 임기 때도 이러한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30대 1 정도로 과거 대비 규제가 철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부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새로운 규정을 많이 없애고 신규 규제를 정리를 하고 아주 오래된 구식의 규제는 없애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구식의 그러한 규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철폐하고 인허가에 대해서 새로운 에너지나 아니면 광물 관련이 된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걸렸던 그러한 인허가를 이제는 28일도 안 돼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행정부에서는 모든 규제 관련 과정을 미국 안에서 가능한 한 간소화 또 단순화하고 함으로써 우리 산업에는 수백억 달러의 가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무언가 인허가를 하고 공장을 세우고 루지아나에서도 사실 제가 첫 번째로 대통령을 할 때 그때에 있었던 새로운 공장 건립 관련해서 일본 투자자에게 160억 달러의 LNG 관련 투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LNG 규모가 엄청 컸죠. 그게 하나는 15개월 또 다른 15년 또 다른 건 16년짜리 이러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제가 루지애나에 가서 정말 잘 했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루지애나에서의 성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참여하면서 그중에 한 플랜트는 15년 동안 지연했던 걸 제가 하루 만에 승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들을 불러서 무슨 얘기냐, 이거 승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저희 안 될 것 같은데요,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얘기했을 때 무슨 말이냐 라고 했고요. 제가 그걸 바로 해서 일주일 안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엄청난 플랜트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LNG 관련해서 사상 최고의 거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옆으로 누워있는 정도의 크기의 플랜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도 이게 무슨 건물인가요? 하면은 이거 파이프가 오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놀랍니다. 정말 성공적이었죠. 14년, 15년.
그중 이렇게 오래 걸렸던 거를 제가 하루 만에 또 일주일 만에 승인을 시켰고요. 환경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제가 이번에 부임을 하고 나서도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것들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필요 없는 낭비가 되는 일자리는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대비 저희가 또 정부의 지출도 2.5% 줄이고 있습니다. 놀랍죠? 엄청난 큰 대비입니다. 4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요. 100%의 새로운 일자리, 미국에서 생겨나는 제 행정부가 만들어낸 그런 일자리는 다 민간 분야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 민간 분야였습니다. 정말 사상 최고치의 일자리가 민간 분야에서 나타났고요. 그게 좋은 나라입니다. 공공 분야, 정부 분야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은 여러분들의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이 똑같죠. 모든 기업들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를 고려해 보시면 고용을 해라.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해라. 그래야지만 뭐 숫자가 좋아 보이니까 공공 분야에서 고용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숫자는 진짜 숫자입니다. 지금보다 미국에 투자하기에 더 좋은 시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다 이야기해 주죠. 선거 이후에 TSMC와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불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만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6억 달러를 하고요. 현대는 620억, 마이크로는 2,000억, 그리고 소프트뱅크,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5천억, 500억이고요. 파이저와 같은 경우에는 700억, 파이저와 같은 경우에는 250억, 엔비디아와 같은 경우에도 250억, 존슨앤존슨은 570억입니다. 이렇게 제약 분야도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IBM과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50억입니다. 이러한 거는 그냥 일부의 예에 불과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새로운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제가 무역정책을 많이 바꿨다는 겁니다. 무역정책을 제가 많이 바꾸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전에 했던 말이요. 손 드는 분들 계신데요. 여기 3분 손 든 건가요? 별로 손이 많이 안 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한 걸 보시면은요, 제가 처음에 경제와 안보가 중요하다,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안보가 바로 국가 안보인 거죠. 글로벌한 무역 정책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래서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고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규칙을 어기고 또 규칙을 잘못 적용하면서 자국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에이펙과 같은 경우에 저희와 함께하면서 좀 더 무역 시스템이 공정해지고 투명해지겠습니다. 지금 8년 후 제가 다시 아시아 여기 와 있는데요. 긍정적인 혁신적인 정책을 제가 제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불가능했던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멈춘 게 있습니다. 우리 나라들을 다시 강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캠페인, 제가 그 선거를 했던 게 정말 옛날 같습니다. 오랜 시간 전 같은데요. 오늘 제가 읽은 기사를 보니까요. 믿으실 수 있나요? 1년 전에는 제가 선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주 정도만 지나면은요, 11월 5일인데요. 그때 우리가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1년도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평화 관련해서 힘을 통한 평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년 전에는 근데 제가 선거 운동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승리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선거 운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정신이 기억이 나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놀랍습니다. 많은 정신을 우리가 잃었지만 많이 우울한 기간을 겪었지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하고 무역협정을 체결했고요. 한국과의 무역협정과 같은 경우에도 곧 조만간 아마 얼마 되지 않아서 종료가 될 거다, 완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안정적인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거고 또 완성적인 그러한 문제는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내일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진핑 주석과도 만납니다. 그쪽하고도 제가 딜을 체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한 것이 다 좋은 결과인 겁니다. 파이팅. 함께 싸우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당연히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양쪽에 다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일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다 관심이 있겠지만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에게 흥미로운 시기가 오고 있다 생각하고 한국에도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에게 좋은 거죠. 지금 무역 불균형이 있고 그리고 무역 장벽도 있고 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 행정부 때 공급망의 관리가 부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네,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체결이 될 겁니다. 사실 딜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받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협정과 협상이 이루어질 거고요. 좋은 딜이 나오게 되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국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실제로 비즈니스 딜을 하는 것과 국가 간의 협상은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를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죠. 그리고 국가들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간의 딜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호 무역 관세를 4월에 발표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너무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분들은 이게 괜찮은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진 분도 계셨었습니다. 근데 관세라고 하는 툴을 저희가 활용을 하였고 국가 안보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번의 비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평가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많은 시간 동안 이런 딜을 상상도 못했던 분들입니다. 저희의 친구들 그리고 기업들은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욱더 가까운 돈독한 컨소시엄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정과 협상으로 인해서 국가들은 국가 안보 연합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최초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유효하고 중요한 산업, 예를 들면 중요 광물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돼서 얼라이언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제약업계 측면에서 제가 다른 국가에 의존을 해왔었는데요. 사실 어떤 중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자국 내에서 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파트너십의 깊이도 깊어지고 있고요. 미래의 첨단 산업, 예를 들면 원자력이라든지 양자, 인공지능, 미국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산업들이 더욱더 격차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측면에서도 미국이 1위입니다. 군사력 그리고 무기의 품질 관련해서도 미국이 1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핵 잠수함 측면에서도 미국이 최강국의 유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5년 정도의 격차를 다른 국가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연합이 생기게 되면은 전 지구적으로 평화가 올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국과 캄보디아가 영원히 전쟁을 종료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말레이시아 일요일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역 협정을 캄보디아와 진행하고 있고요. 태국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변에 가서 계속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모든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런 각각의 딜이 나오게 되고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국경에 몇천 명의 죽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최근에 시작이 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끝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에 전화를 걸었더니 모두 다 훌륭한 지도자시더라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쟁하시면 저희는 상대국으로 무역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도 전화를 하고 태국에도 전화를 하고 이렇게 양쪽에 전화를 하다가 2일 만에 말레이시아가 도움을 줬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말레이시아의 한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레이시아가 덥잖아요. 정말 덥더라고요. 기후가 굉장히 더운데 그래도 훌륭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 총리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틀 만에 저희가 이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두 리더가 와서 정말 베스트 프렌드처럼 아주 친한 돈독한 친구 관계인 것처럼 화해를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몇백만 명의 사람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싸움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500년을 전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긴 시간을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구적인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구적인 평화가 올 것입니다. 지난 3,000년 동안 평화가 없었던 곳에서 저희가 평화를 불러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런 전쟁들이 생겼다가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에도 4조 달러 정도가 앞으로 10년 동안 저희의 무역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 적자 저희 부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플레이션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정부 예산 문제도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무역 관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미국에 공장을 지으시게 되면 관세를 0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인도를 한번 보실까요?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인도와 무역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을 인도의 무다 총리에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총리님도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관이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전투를 경험하셨던 분이고 너무 멋진 분입니다. 실제로 7대의 항공기를 추격해서 격추한 그런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도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모디 총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랑 무역 협정을 하시려면은 그렇게 파키스탄이랑 전쟁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키스탄이랑 전쟁을 시작하시면 저는 인도랑 무역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키스탄에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핵 보유국이 이렇게 되면 안다. 그냥 싸우게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했는데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력한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마치 정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특히 무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두고 봤더니 훌륭한 분이셨고 정말 이틀 정도 걸리나 싶습니다. 이틀 만에 전화를 해서 이제 그만 싸우겠다라고 합의를 보셨더라고요. 바이든이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가능할 거라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협정을 맺고 딜을 체결을 하면서 합리적인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7대가 격추가 됐었는데 그만하십시오. 전쟁을 끝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쟁을 그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도 제가 250% 그러면은 관세 먹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을 250%의 관세가 있으면 사실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게 하나의 선언이죠. 비즈니스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말을 듣고 전쟁을 멈추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해보시다가 48시간 만에 전쟁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희생자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이제 아제르바이잔도 보시면은요. 정말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38년 정도 이어졌던 분쟁인데요. 푸틴 대통령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놀랍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 38년 동안 지속이 됐던 전쟁, 수백만 명이 죽은 그 전쟁,
근데 이게 해결이 됐다. 두 국가가 개입을 하더니 이제 함께 백악관에 모여서 여기에서 만났다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고 났더니 서로 안으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 정말 놀라웠죠. 이렇게 두 국가들 정말 훌륭한 이 두 리더가 함께하는 것. 이제 한 분은 22년 동안 집권하셨고 또 다른 분은 7년 동안 집권한 이 두 분이 서로 함께 손을 맞잡는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8번이나 이런 걸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남아있지만 이것도 해결이 될 겁니다. 쉬운 문제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푸틴 대통령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해결이 될 겁니다. 네, 이 전쟁은 사실 시작이 되지 않았어야 하는 거죠. 저는 무역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죠. 아프리카에서의 전쟁, 콩고에서의 전쟁, 루안다 전쟁, 이러한 것도 사실 무역보다는 상식과 관련된 거였죠. 수년 동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해결을 했죠. 8개의 문제를 8개월 만에 해결했습니다. 또 하나 조만간 해결이 될 거고요. 더 쉬운 문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가 중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중동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을 텐데요. 저희가 3,000년 동안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그 중동에서의 평화를 모든 국가들이 함께 그 정신을 가지고 함께 해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영속적인 평화가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모든 여러분들의 그 커리어에서 여러분들 비즈니스맨, CEO도 비평가 누가 되었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 뭔가 과감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여기에 함께하지도 못하겠죠. 비전이 없는 마음이 작은, 꿈이 작은 사람들과 같은 경우 여기에 함께하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공이 무엇인지,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감 그리고 무언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와 다른 방향으로 나 혼자 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나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러한 신념도 필요합니다. 아태 지역에 있는 이 우리 파트너들은 또 우리 파트너들, 우리 기업가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것들 정말 성공적인,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분들 아니십니까? 우리가 함께 그 누구도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 퍼시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또 평화와 번영, 자존감을 가진 미래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서울까지 그리고 또 톨리도에 있는 바쁜 그러한 오하이오에 있는 그러한 도로까지 토쿄에 또 피츠버그, 팔로완, 보스턴, 뱅콕, 디트로이트와 또 다낭, 클리브랜드, 라이블랜드 그리고 경주, 여기 이 아름다운 경주까지. 네, 제가 다 발음 제대로 했나요? 경주 맞죠?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오래된 우정을 더 강화시키면서 새로운 우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더 나은 파트너십 그리고 또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나은 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더 부유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태평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지속적이고 또 상식이 통하는, 정말 중요하죠.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번영하고 함께 나아갈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공할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승할 겁니다. 우리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아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분들입니다. 신의 축복을 바라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나라, 훌륭한 이 지역에 대한 신의 가호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